배 대표님,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조기 등판을 가지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홍준표 대구시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총선을 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전부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전 위원장에 대해서 아주 비판의 날을 세워왔었어요. 초짜, 셀카. 예,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죠. 배신자다, 네. 뭐 죽은에게 대들다 폐쇄자다, 폐쇄자다. 또 문재인 사냥개다, 깜도 안 되는 정치 아이돌이다, 셀카 찍고 대권 노름했다, 지옥을 맛보게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예. 정말 어록을 하나 내야 할 정도인데 그럼 뭐 이번에는 퍼부을 수 있는 모든 뭐 욕과 비난은 다 쏟아부었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게 비난을 쏟아 부었는데 지금 엊그제죠. 10일 날 홍준표 시장이 왜 내가 한동훈을 비난하는지, 예. 때리는지,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씹는지, 예. 그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내놨습니다. SNS, 네네.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예. 올렸어요. 한동훈은 절대 용서를 못하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그 내용의 핵심은 이거죠. 왜냐하면은 한동훈 뭐 그 내용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지난 대선에서의 과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 본인이 국민 여론에서는 10% 이상 이겼는데 당원 투표에서 졌다 이거예요. 당원 투표에서 졌죠. 자, 예, 그런데 당심에서 졌다. 이거. 그렇죠. 당심에서 졌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도 지켜보니까 여러 실수가 많고 정치적으로 경험 부족에서 오는 지난 임기 2년 동안의 패착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다. 예. 그렇다면 결국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특히 당원들이 알아야 그렇죠. 된다. 특히 당심에서 졌으니까. 당원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당원들이 봐라 홍준표 나라 할 말 하면서 정말 당의 미래와 또 당의 승리를 걱정하는 사람 내가 아니냐. 그 점을 분명히 했고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 내가 비판을 받도록 자기도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받고 상처 입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직격을 하고 있는 이유다. 이 부분을 분명히 했고 여기서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야 어쨌거나 대통령이 됐으니까 부득이하게 받아들이지만 모셔야 되겠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은 내가 안 된다. 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압도적으로 대선 주자 여권에서는 1위로 나가는데 내가 대통령 생각이 있는데 저 경험도 없고 능력도 검증이 안 된 사람 갑툭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갑툭튀라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사람. 사람은 네. 또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예. 나같이로 20-30년간 모든 분야에서 경험이 쌓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하고 지난번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심은 아마 나를 따를 테니까 예. 당심 국민들한테 한동훈이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때린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습니다. 대통령 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4시간이나 전생시대를 했던데 약간 윤석열 대통령을 디스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있죠.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자기하고 또 어쩌냐? 경쟁을 해갖고 됐으니까 모실 수밖에 없지만 한동훈은 안 된다. 용서할 수 없다. 그 용서할 수 없다는 중에 하나는 국정농단 수사를 했는데 그렇죠. 모질게 해갖고 보수를 괴멸시켰지 않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 홍준표 시장도 사실 광범위하게 포함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정농단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주 중대한 역할을 했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능멸을 당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동훈을 맹종하는 것은 정말 그러다가는 내민 이 같다. 당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내민처럼 낭떠러지로 그렇죠. 떨어질 것이다. 절벽에 떨어진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그 지 모양의 레민과 똑같은 거죠. 사실 뭐 한동훈 전 위원장도 국정농단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모질게 당했으니까 이걸 좀 기억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치는 또 현실인 거고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그런 사실도 당원들도 전혀 모르는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압도적인 여권 내 대선주자 1위고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이건 국민 여론조사 아닙니까? 그럼요. 거기서도 이재명 오고 거의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최근에 이제 총선 때문에 잠깐 뒤졌으면 총선 전에 3월에는 앞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홍준표는 지금 바닥이란 말이에요. 바닥. 대구에서도 한동훈의 뒤지죠. 이재명한테도 형편없이 뒤지지 않습니까? 이재명한테도 뒤지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예. 본인은 너무 자신을 모르는 것 아닌가. 아, 그런 생각들을 하는 국민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 보셨습니까? 네. 어떤 정치인이라든가 또 정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어떤 보편적인 그렇죠. 수준이라든가 눈높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그걸 아예 뛰어넘어 버린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어차피 자기가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따라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따라가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하는데 국민들의 눈높이보다 훨씬 낮지 않습니까? 바닥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저렇게 저질스러운 얘기를 하나 같은 이야기라도 예. 그런 정도 정치 경험을 갖고 있으면 좀 품위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국민의힘 젊은 정치인 중에서는 이번 총선에 나갔다가 뭐 본선에는 못 나갔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선 게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죠. 김인규. 그러니까요. 이분이 대통령실 행정관을 하다가 그만두고 예. YS가 오랫동안 출마를 했던 부산 서구인가요? 예. 서동구죠, 지금은. 서동구입니다. 네. 그런데 경선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졌죠.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번에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뭐 돌직구라고 할까? 예. 어떤 사람은 돌 정도가 아니라 핵직구라고 핵직구를 던졌어요. 제가 예. 잠깐 배경 설명만 드리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우리 고 박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 체제에서 자기가 공천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경선을 하긴 했지만 예. 아니 뭔가 좀 젊은 정치인들을 좀 밀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게 강했더라면 그걸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더군다나 자기가 또 용산 대통령실 출신이니까 청년에다가 대통령실 출신이니까 조금 더 밀어주면 자기가 공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김인규 YS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는 약간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김인규 전 행정관을 아는데 만나보면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YS는 확실히 정식 시계했으나 니들이 내를 막지는 못해 막 이렇게 좀 강력했지 않습니까? 근데 김인규 전 행정관은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에요. 사람한테 말할 때도 조심조심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센 발언을 했다는 건 정말 작정을 하고 공개될 걸 뻔히 알면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쓴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핵 직격을 했다, 핵 폭격을 했다고 할 정도로 정말 평상시에 김인규 전 행정관의 성품의 수위를 훨씬 넘을 정도의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인규 전 행정관의 이러한 발언은 물론 본인의 의사이기도 하지만 아마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들의 말은 뭐더냐 감히 홍준표 시장한테 잘못했다거나 입이 워낙 거치니까 어떻게 얻어맞을지 모르고 또 저분이 나중에 혹시 대구시장 끝나고 대선에 나갈 건 뻔한 건데 그러니까 다들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심하죠. 입틀막 돼 있는 거죠. 중진도 마찬가지예요. 하태경, 뭐 입틀막 다 오고 있어요. 김기현 뭐 다 그랬잖아요. 얻어맞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박정아도 그랬고요. 예. 장동혁도 그랬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제지를 못하니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전직 상임 고문 홍준표 시장의 입이 날로 전입 가경이다. 정말 그분의 사전에는 반성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 예. 나도 매일 산에 가지만 홍준표 시장의 말도
날이 갈수록 산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과거의 지금 이야기죠. 집안이 예, 이렇게 흉흉한데 예. 당의 원로이고 또 당비를 50만이나 내시는 분이 예. 정말 당 분열을 획책하고 갈라치는 얘기를 했어야 되겠느냐. 예. 정말 저런 분이면은 당을 어떻게 수습하고 더군다나 지난 대선에서는 2030과 말하자면 이 6070이 그래서 0.73% 합쳐가지고 0.74%로 이길 수 이겼는데 있었다. 그러면은 이번에 2030이 날아가 보니까 총선에 참패했는데 무슨 자기가 인터넷에 무슨 청년을 들인가요? 뭔가 콩카콜라. 예, 그런 것도 운영하는 예. 것 같으면은 정말 2030 젊은 층을 어떻게 국민님이 흡수할 건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당내 젊은 이런 정치인들을 어떻게 키울 건지 이런 얘기를 해야지 예. 자기 정치적 이익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것은 어른답지 못한 처사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YS 손자가 예. 무슨 한동훈 편들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 것 아닌 것 같아요. 본인 예. 스스로의 정말 이건 아니다 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이제 홍준표 시장이 밝혔던 내용을 이제 지켜간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부득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이라는 표현에서 아니 그러면 당신이 자유한국당 대표일 때 대선에서 패배하고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부득이한 것이었느냐. 21대 총선에도 부득이하게 그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느냐. 예. 자기 것은 부득이하고 자기가 한 일은 부득이한 일이고 남이 한 일은 예. 잘못되고 참패한 것이고 지금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 공격한 것도 참패 그걸 딱 잡아가지고 공격이 그렇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다 예. 하고 예. 이건 좀 비겁하지 않느냐 어른으로서 예. 또 당의 원로로서 지금 상임 고문 아닙니까? 50만 원씩 당비를 그렇습니다. 그 처사는 아니다. 네. 이렇게 정말 날카롭게 지적한 거예요. 뼈 때리는 조목조목 뼈 때리는 글입니다. 김인규 YS의 손자입니다. 진짜 YS 예. 손자다운 확실히 종식시키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국민의힘에도 이런 얘기들 쓴소리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이 되고 그래야 당이 그렇죠.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민주당 보세요. 이재명 일당 딱 돼버리니까 모든 것이 친명일색이 되니까 두 목소리가 없잖아요. 저런 당이 예. 저 북쪽 당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완전히 존엄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홍준표 시장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저는 어떤 정치력이라든가 그렇죠. 정치적 어떤 감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족탈불급이라 할 정도로 뛰어난 예. 분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러나 본인의 언행 이런 것 때문에 늘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들 같은 사람의 이런 날카로운 비판 예. 이건 수용을 해가지고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의 뜻이 있고 있다면. 그걸 관철을 하려고 한다면은 정말 이분이야말로 황골탈퇴돼야 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자기 욕심만 내서 갖고 한동훈만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습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우리가 TV 프로그램에도 뭐 뭉치면 산다, 뭉치면 찬다 뭐 이런 게 있듯이 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예. 패턴 장군이 한 이야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제일 참혹한 광경이 이런 겁니다. 이전 투구하고 서로 누구한테 책임이냐 등 돌리고 네. 또 책임을 떠밀고 이런 것 자체를 우려했는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참혹한 현장.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 박사님이 늘 강조하듯이 아니 당에 중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중재를 못해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갈등, 홍과 한의 갈등, 또 기타 여러 갈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 중재하거나 뭔가 조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이에요. 뭐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식의 싸움이지 누구도 중재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뭐 조정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은 백서가 나온들 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뭐 총선 백서를 쓴다고 하지만 조정훈 의원이 이제 초선 끝나고 이제 재선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러죠. 국민의힘 사람입니까? 원래 저쪽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또 백서를 쓴다는 것도 야당에서까지 웃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사람이 없어 조정훈한테 시키느냐. 그런데 그것도 또 한동훈을 겨냥하고 있다는 얘기고 지켜가기 위해서 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정 역할을 해주고 통합의 역할을 해줄 사람이 바로 저는 홍준표 시장이라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 국민의힘의 적장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륜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딱 나서갖고 그렇죠. 점잖게 한마디 하고 서로 이렇게 통합을 그래야 정말 빛이 나죠. 빛이 나고 대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동훈을 그냥 공격하는 것은 지금 저 밑에서 배현진하고 이철규하고 싸우는 거지 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보다도 더 적어보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 모를까 하는 또 느낌도 들어요. 우리 고영신 TV에서 잘 될 수 있는 방법, 빛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귀에 피가 철철 나도록 알려줘도 안 하는 거죠. 그런 유튜브 하면은 요새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뭔가